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경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는 파일 인코딩에 대한 개념에 뒤이어서 해당되는 GPT-4와 SPSS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보셔야, 특히 데이터 분석 쪽에서 누구나 다 보셔야 되는 파일 인코딩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한글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동영상이시니까 이거는 참고하셔서 계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니까 여러분과 살펴보실 거고, 파일 인코딩과 관련된 개념과 관련한 내용들은 제가 이미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으시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사경환 파일 인코딩이라고 치시면 나오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파일 인코딩에 관련한 데이터를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 www.stacksoft.co.kr stackclubmode.net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www.stacksoft.co.kr 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동영상, 새로 고침할게요. 갑자기 안 나오네요? 네, 지금 다시 접속이 되네요. 자, 교육 동영상 들어가시고 사경환 유튜브 멤버스, 그 다음에 유료 무료 동영상 리스트, 구글로 보기 보이는데 GPT 강의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구글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해당되는 워크시트가 여러 개가 있으시니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엑셀부터 다양한 파워 BI, 엑셀 기초부터 데이터 리터러시 내용들이 다 참고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이론 본 동영상은 데이터 분석 이론의 인코딩 변경 실습의 실습 링크가 따로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사회조사 분석사 안에서도 해당 부분 맨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올려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PSS만 따로 변경시키는 것은 추후에 사조사 관련의 부분에서 인코딩을 따로 변경시키고 불러드리는 방법은 여기서 또 보충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인코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설명드리기 위한 동영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살펴보죠. 자, 압축을 반드시 푸셔집니다. 압축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해당되는 확장자 보기는 보기의 확장명을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약에 윈도우 11인 경우에는 보기의 표시의 확장명, 보기의 표시의 확장명을 선택하시면 확장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인 경우입니다. 엑셀인 경우는 인코딩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저장하실 때 엑셀 형태로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엑셀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워크시트라는 개념이 그렇게 좋은 개념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불러드리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썩 좋은 구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셋업치기, 이런 경우는 셋업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엑셀을 보시면 셀을 이렇게 병합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병합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셋업치기,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뛰기, 해당 부분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경우, 이렇게 부분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가 큰 용량을 불러들일 수 없다는 것이 1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 없다는 것이 해당되는 엑셀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근데 이 엑셀은 인코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해당되는 다른 확장자에 따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CSV, 텍스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던데, 특히 CSV에 대해서 하고 텍스트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CSV는 구분자가 컴마로 되어 있고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구분자는 컴마를 사용합니다. 구분자와 관련된 내용은 동영상이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구분자가 탭, 요 보시는 것처럼 탭으로 구분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인코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텍스트를 통해서 인코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은 크게
안시하고 유니코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해당되는 메모장에 있는 CP949하고 UTF-8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부터는 좀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되는 CP949를 한번 딱 열어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원활하게 잘 열리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UTF-8 한번 열어보실까요? UTF-8도 별 문제 없이 원활하게 오픈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모장은 크게 문제 없이 오픈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해당되는 CSV인데 이 CSV를 그냥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엑셀이 있는 경우라면 바로 엑셀로 오픈이 되게 됩니다. 이 엑셀로 CSV를 오픈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워크시트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작업을 하시더라도 CSV를 저장하시게 되면 다른 워크시트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엑셀로 다시 한번 저장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현재 해당되는 CSV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얘 UTF-8을 딱 열어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문제죠.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 인코딩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를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저장하지 않고요. 제가 메모장으로 하나 여시고 메모장 여신 다음에 CSV를 그대로 열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CP949도 한번 열어보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구분자가 컴마로 해서 저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UTF-8을 한번 메모장에서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UTF-8은 요것도 한번 열어보시면 깨끗하게 한글이 제대로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엑셀인 경우가 불러드릴 때 해당되는 인코딩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죠. 메모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엑셀에서 실행하고 싶을 때 해당되는 이 인코딩의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얘가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되는 것이겠죠. 자, 해당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CSV를 써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끌어오거나 업로드를 시키거나 그럴 경우 가장 보편적인 확장자가 CSV입니다. 데이터 용량도 매우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엑셀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저장하고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을 CSV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때로는 얘가 용량이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해당하는 부분이 똑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인코딩 때문에 용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를 인코딩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해당되는 현재 CSV를 그냥 바로 여신 상황에서 한글이 이렇게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장을 해버리시면 바로 저장을 해버리시게 되면 얘는 절대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복구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상당히 요 상태가 일단 우선 끄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얘를 클로즈 시키시고 인코딩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인코딩을 바꿔서 오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올리도록 하죠. 그러면 우선 자체에서 바꾸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메모장으로 열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UTF-8을 갖다 놓겠습니다. 한번 오픈을 했는데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되는 거겠죠. 엑셀도 그렇고 SPSS도 그렇고 해당 부분이 제대로 한글이 표현이 되지 않으시면 인코딩을 다른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파일로 갑니다. 메모장에서 파일로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뭐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이제 하단,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하단. 여기 하단인데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여기에 손대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인코딩 부분을 한번 열어보시고 얘를 안시냐 UTF-8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UTF-8 본보다는 요 두 가지를 선택해 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때로는 요걸로만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안시로 진행합니다. 안시로 진행하시고 이 부분을 제가 안시2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CP949죠? 원래는 CP949 제가 언더바 2라고 놓겠습니다. 여기가 CP949가 있어서
언더바 2라고 놓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하시고 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이 이걸로 해당되는 2라고 저장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제 해당되는 인코딩 자체가 변환이 되시면서 제대로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사회조사 분석사나 다른 곳에서도 엑셀 자체를 여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텍스트를 한번 열어보고 해당되는 인코딩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신 뒤 얘를 UTF-8로 그냥 놓을 건지 아니면 해당되는 CP94로 바꿀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는 윈도우 계열에서는 CP949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시고 얘를 복제 뜻에서 쓰는 게 좋겠죠. 언제든지 복제하시고 인코딩을 이렇게 중요하다면 인코딩 명을 바꿔서 뒷부분에 포함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오해 소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왜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런 텍스트 부분에서 CS 부분에서 혹은 텍스트 부분에서 왜 인코딩 부분이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말씀 좀 드려볼 건데요. 자, 데이터를 한번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얘를 그냥 데이터를 열어보고 한번 열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영문자가 있는 경우, 영문자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글이 포함됐을 경우인데 얘를 그냥 카피 뜨신 다음에 제가 정상적으로 아웃풋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당되는 메모장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얘를 그냥 메모장으로 누르시고 그냥 컨트롤 V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게 UTF-8로 되어 있죠. 도움말에 해당되는 보기입니다. 보기에 상태 표시줄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상태 표시줄 그럼 얘가 UTF-8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얘를 저장시킨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불러드리게 되면 얘가 기본적으로 UTF-8이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조사 분석사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이 원본 데이터를 딱 놓고 그렇죠? SPSS를 만든 다음에 얘를 그냥 카피하셔서 메모장으로 붙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걸 인코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 UTF-8로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럴 때 불러드리기 할 때 어떤다?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는 해당되는 인코딩을 변경을 시켜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에서 다른 이름을 저장 해당되는 파일 인코딩을 안시로 바꿔야지만 정상적으로 한글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엑셀 자료에서 CP949랑 해당되는 그러니까 파일 인코딩을 바꿔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는 방법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엑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때 F12를 누르게 됩니다. F12를 누르시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가능하신데 제가 첫 번째 저는 윈도우 엑셀 오피스 36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인데 공통 이 위치나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우선은 텍스트와 유니코드가 구분됩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와 유니코드는 다 제공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 탭은 구분자가 탭으로 되어 있고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얘 인코딩은 CP949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유니코드 텍스트라고 하시게 되면 탭으로 분리가 됩니다. 탭으로 분리가 되는데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인코딩은 UTF-8로 저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는 엑셀 버전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CSV라고 요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SV 분리러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걸 딱 누르시게 되면 CSV 쉼표로 분리 요거 딱 누르시게 되면 쉼표로 분리되는데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CP949라고 보셔야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CP949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한 부분을 제가 요걸로 그냥 저장해 볼게요. 저는 요걸로 바로 해당한 부분을 저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시켜버리면 해당하는 부분 그냥 덮어씌우기를 할게요.
그러면 통합 문서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나타나고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CP949에서 제가 이번엔 UTF-8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F12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 인코딩을 바꿀 건데, 이거는 낮은 버전에는 얘가 없으세요. 2016 버전에도 얘가 없으실 겁니다. UTF-8 해당되는 쉼표로 분리, 얘가 없으실 겁니다. 해당 부분이 요걸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요걸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이 UTF-8 CSV로 저장이 된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낮은 버전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네, 낮은 버전은 이 기능에 부분이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끄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헷갈리니까 요거 빼고요. 해당되는 CP949, 그 다음에 UTF-8을 다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CP949라는 부분을 다시 오픈하시면 정상적으로 얘가 오픈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당되는 UTF-8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TF-8을 열어보시면 해당 부분이 아마 이게 제대로 인코딩이 이렇게 됐네요.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여기서 메모장에서 직접 바꿔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메모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우선 CP949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CP949로 딱 갖다 놓으시면 안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쌍따옴표로 묶이는데 왜 쌍따옴표로 묶이냐 하면은 얘가 구분자가 컴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가 구분자가 컴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잘못하면 다른 컬럼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으므로 얘가 쌍따옴표로 자동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천 단위도 그렇게 바뀌어요. 천 단위도 알아서 쌍따옴표로 묶이게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면 문자형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얘는 문자형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인코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메모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엑셀에서 바꿨던 UTF-8을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겨보시면 얘가 이번엔 UTF-8 봄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 UTF-8은 8인데 해당되는 부분이 윈도우 계열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UTF-8 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봄보다는 해당되는 다른 이름을 저장,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UTF-8로 지정하겠습니다. UTF-8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정하시면 해당되는 요 쌍따옴표 있는 거 아시겠죠? 네, 하시고 끄신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이러면 해당 부분이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UTF-8 봄이면 윈도우 계열에서도 UTF-8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시는 UTF-8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내용으로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는 다시 한번 구분자가 탭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해당 부분을 큰 문제가 되지 않으시고 얘를 그냥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그냥 엑셀에 붙이셔도 큰 문제 없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상에 출력되는 것을 화면상에 그냥 UTF-8처럼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그냥 컨트롤 A,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엑셀에다 그냥 붙이기를 하시게 되면, 붙이기를 바로 한번 해볼게요. 붙이기를 딱 하시게 되면 얘가 깔끔하게 해당 부분이 이렇게 구분자가 탭으로 되어 있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결과치를 붙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CSV일 경우입니다. CSV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SV일 경우에는 제가 메모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무거나 얘를 딱 넣어놓고 컨트롤 A,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을 엑셀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겠습니다. 갖다 붙이시면 얘가 하나로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로 붙여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컴마로 직접 분할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 여기가 너무 잘려서 그런데요. 텍스트 나누기, 그 다음에 구분자가 해당되는 부분이 컴마가 되죠. 그래서 쉼표 놓고 다음,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처럼 해당하는 부분이 쌍따옴표가 있더라도 그 부분을 알아서 다음 줄로 이렇게 쪼개서 분할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컴마가 있더라도
안 잘라지는 이유는 쌍따옴표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쌍따옴표로 묶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낮은 버전일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낮은 버전의 CS 버전에 해당되는 CSV인데 유니코드로 저장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반드시 그냥 일반적인 CSV로 놓으시고, 그쵸? CSV로 저장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메모장으로 오픈하시고, 다시요, 이 부분을 메모장으로 오픈하신 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다른 이름을 저장, 여기서 해당되는 인코딩을 UTF-8로 요걸 바꾸시게 되면 원활하게 해당한 부분을 저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텍스트 문서는 그대로 놓으시고 CSV로 저장하시면 CSV 형태로 저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드려봤고, 이번에 조금 심도 있는 부분으로 말씀 좀 드려볼 건데,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건데, 해당되는 부분에서 엑셀로는 어떻게 불러드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심화적인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은 원본 자체의 인코딩을 바꾸는 게 우선 좋습니다. 다시요, 원본 자체의 인코딩을 바꿔서 집어넣으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확실하다 라고, 그래야 업로드가 됐건 다운로드가 됐건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엑셀에서는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해당되는 CSV가 있더라도 인코딩을 바꿔서 불러들이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에서 불러드리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러드리기는 방법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메모장에 열어서 메모장에서 갖다 붙이는 방법 있겠죠. 메모장에서 바로 그냥 붙여서 뭐 컴마를 자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에는 직접 여기서 불러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불러오시면 제대로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 가져오기, 여러분들의 새 쿼리라고 아마 나타날 거예요. 새 쿼리? 뭐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파일에서 저는 CSV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메뉴를 좀 찾아보십시오. 버전이 낮으시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파일에서 요 근처에서 한번 찾으시면 새 쿼리라고 있으실 거예요. 새 쿼리 부분을 버튼을 막 누르시다 보면 텍스트 CSV라고 있으실 겁니다. 요거 한번 딱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파일이 나타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낮은 버전이시라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기타 원본 혹은 요게 아마 있으시면 요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요쯤에 새 쿼리라고 있으실 겁니다. 새 쿼리를 누르시고 해당되는 파일을 오픈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CSV로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UTF-8 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유니코드라고 얘가 인식을 하게 되죠. 유니코드라고 인식을 해서 다음과 같이처럼 불러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얘를 그냥 로드를 누르시거나 불러오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엑셀에서 다음과 같이처럼 표 형태로 불러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메모장도 하나 열어보도록 할까요? 텍스트 이어서 데이터에 해당되는 가져오기 파일에서 저는 텍스트로 가져올게요. 이번에는 UTF-8 UTF-8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유니코드 구분자가 탭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불러오기가 됩니다. 상당히 엑셀의 경우에는 상당히 손쉽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SPSS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잘 제공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챗GPT에 대해서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다가 4.0인 경우에는 데이터를 업로드 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해당 부분은 그냥 업로드를 시켜도 인식은 하긴 합니다. 계속 읽어보면서 얘가 확장자 하면서 살펴보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해당되는 확장자를 아예 지정을 하는 방법, 그렇지, 지정해서 올리면 얘가 즉각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아, 요게 CP94구나, UTF-8이구나, 이런 것을 바로 인식해서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처럼 해당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시게 되면 인식률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당되는 파일 인코딩을 변경하는 실습하는 내용들 한번 좀 설명드려봤고요. 한글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인코딩 자체를 변경하셔서 메모장에서 바꿔서 진행하시면 별 문제 없이 웬만하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요가처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려봤고요.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GPT-4는 그냥 변경하시면 되고요. SPSS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